이강인 선수를 왜 뺐냐? 그거 궁금해. 기본적으로 그 황선홍 감독이 아마 많이 좀 생각을 할 것 같아, 컨디션. 네네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경기를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는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그렇지. 이제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일 경기라면 3일 정도 쉬고 하는데 장거리 비행까지 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간 외부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굳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이제 무리해서 좀 쓸까? 이제 태국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막 아시안컵 끝나고 진짜 막 시끄러운 소식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오랜만에 소집돼서 치르는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두 분의 예상도 좀 궁금한데 일단 요거 두 분이 오늘 방송 전에 짜온 베스트 11 예상 베스트 11인 거죠? 네. 예. 서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서는 어떻게 선발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예. 서로 그냥 생각을 따로 적어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두 분이 공통적인 건 4-2-3-1 포메이션이고요. 그리고 페노의 예상부터 좀 말씀드리면 조현우 골키퍼, 그리고 왼쪽부터 이명재, 권경원, 김민재, 서령우, 3선에 백승호, 황인범, 2선 정우영, 홍현석, 이재성, 그리고 톱의 손흥민, 손톱을 네.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달수형 같은 경우는 조현우 골키퍼 역시 이명재, 김민재, 그리고 김민재의 짝을 조유민 선수로, 그리고 오른쪽 풀백 서령우, 백승호, 황인범은 같고요.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으로 놨습니다.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톱에는 주민규 선수 이렇게 놨네요. 자, 일단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좌측 풀백으로는 이명재 선수, 그러니까 김진수보다는 이명재 선수를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네요. 두 분 모두.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황선홍 감독이 딱 현재 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현폼 이제 기준. 물론 이제 이명재 선수가 나온다면 네. 데뷔전이잖아요. 그리고 처음 뽑힌 거기 때문에 어허. 쓰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김진수 선수보다 약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K리그에서 그리고 네네. 황선홍 감독이 실제로 K리그 많이 보러 다니니까 그렇죠. 이명재 선발 가능성이 저는 이번에는 좀 높다. 아하. 네. 뭐 같은 생각이신 것 네, 같아요. 뭐 그래요. 이거 네.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약간 위에 있는 손흥민 선수도 고려한 전 배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저는 왼쪽에 그려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해리 케인이 있을 때 토트넘을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해리 케인이 가짜 9번으로 내려오죠. 네네. 그러면 손흥민은 가짜 7번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뒷방을 되게 잘 때렸었잖아요. 그래서 해리 케인이 어시하면 손흥민이 때려 넣는. 주민규 선수가 원래 커리어 예전에 할 때는 미드필더를 봤던 선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발을 잘 씁니다. 패스를 잘 뿌려줘요. 예. 비비는 것도 잘하지만. 그래서 주민규가 가짜 9번으로 내려오게 되면 뒷공간을 손흥민이 칠 때 그러면 손흥민이 중간 가운데로 옮겨가야 되잖아. 그랬을 때 누군가는 수비를 끌어당겨줘야 돼. 아하. 끌어당겨주지 않으면 소니가 막히지. 네. 소니를 밀집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김진수 같은 경우는 오버랩을 칠 때 약간 언더랩으로 가운데로 좁혀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저 이명주 선수가 그러니까 김진수가 있을 때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손흥민도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러면 다 가운데로 쏠리면서 수비수에게 막히는 거야. 겹치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터치라인 쪽으로 상대를 완전히 끌어내야 돼.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명재가 지금 컨디션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깊숙이 올라가서 상대를 찢어주면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저부터 하고 이제 패노도 한번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면 주민규 선수를 저렇게 썼냐 좀 다르니까 일단 태국이라고 하는 팀이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만나서 완전 수비하고 라인 완전 내려가지고 뭐 경기하겠네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팀이 아닙니다. 여기가 일본의 이시이 감독이 이끌어요. 맞아요. 근데 이 감독이 이번에 아시안컵 때 보면 와 라인을 거의 내가 봐서는 하이블럭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하이블럭하고 미들블럭 사이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라인을 상당히 올리고 경기를 합니다. 예. 이 감독이 브리람을 이끌었었고 그 전에는 J리그 할 때 뭐 가시마 같은 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경기를 했었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는 4-4에 많이 썼는데 라인을 완전히 올려가지고 거기서 볼을 끄는 다음에 끄는 위치에서 바로 카운터 치는 거. 우리가 그걸 숏 카운터 친다고 하거든. 예. 그런 걸 되게 잘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축구하면 패스 많이 하는 거 플러스 라인을 상당히 올려놓고 경기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를 상대로 할 때도 그렇게까지 올라오진 않겠지. 쉽진 않죠 우리 상대로는. 제가 이 태국이 이번에 아시안컵 말고 동남아시아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지난번 그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 경기 우리랑 같은 조잖아. 그 경기를 보면 그때는 완전 더 올려요. 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감독이잖아. 지난번에 예. 만났었어. 따로 만났었는데
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최강자래.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팀 경기할 때 굉장히 하이라인을 쓴다는 거야. 근데 아시안컵 때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리진 않지만 어쨌든 라인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센터백이 판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엘리아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이 키가 190이 둘 다 넘어. 엘리아스는 유럽 혈통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친구 같은 196이에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밀케소니가 걔는 아마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인가? 덴마크? 그쪽 혈통이에요. 그래서 다 피지컬들이 좋아요. 그래. 그래서 제가 봐서는 막 몸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소니를 갖다 놓게 되면 소니가 좀 그런 몸싸움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제가 뭐였냐면 그래서 주민규가 적당히 몸싸움을 해주다가 비벼주고 주민규가 끌어당기는 거야. 제 고민은 이거였어요. 주민규가 그런 수비를 약간 끌어당겨. 그러면 우리의 2선 쪽에 제가 봐서는 기술적이고 침투 잘하는 선수들 넣어준 거예요. 네네네.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다 하프 스페이스라든지 중앙에 들어가서 이재성은 뭐 좀 소속팀에서 그렇게 뛰기도 하고 그렇죠. 이강인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규가 약간 낚시로 끌어당기면 2선 쪽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하자. 그러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전술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달수 형이 이런 전술적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페노는 손흥민 선수를 탑으로 갖다 놨네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그 태국이 라인을 약간 높이기 때문에 그 뒷공간에 대한 이제 그 라인 컨트롤을 못하게 하는 거. 그렇지. 요게 아무래도 손흥민의 장점이잖아요. 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그 라인 컨트롤을 무너뜨리는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럼요. 그냥 단순히 뒷공간이 아니라 본인이 수비 끌고 가면서 맞아. 앞에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미켈슨하고 돌라 이 선수들이 키가 커요. 혼혈이라서.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그 덴마크 리그에서 뛰고 노르웨이 혈통인 선수거든요. 미켈슨이. 뭐 그런 선수들이 큰데 약간 좀 민첩성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황선홍 감독의 성향 자체가 원톱에 굳이 큰 선수를 늘상 놓치는 않기도 해요. 그치. 이번에 아시안컵에서도 그죠. 아시안 게임 때도 그때 이제 조영욱. 그 조영욱 선수를 그래요. 원톱으로 그냥 두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손흥민 이 공간에서 스위칭이 많이 일어나고 이재성도 이제 많이 이제 스위칭할 수 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왜 뺐냐? 그거 궁금해. 기본적으로 그 황선홍 감독이 컨디션에 정말 저는 아마 많이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컨디션.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경기를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는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이제 월요일 새벽 5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경기라면 3일 정도 쉬고 하는데 장거리 비행까지 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간 외부적인 이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굳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이제 무리해서 좀 쓸까? 그런 이제 좀 고민 때문에 황선홍 감독이 그냥 이재성 선수를 쓰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원톱을 왜 손흥민으로 놨냐. 2선 자원이 우린 너무 많아요. 맞아요. 홍현석, 이재성 등등등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을 오히려 좀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가면서 사실 저 홍현석 선수 대신에 정호연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저 2선 자원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좀 다 가지 않을까. 황선홍 감독도 뭐 얼마 전에 기자회견 통해서 이강인 선수는 컨디션 보고 좀 기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훈련 하루 하고 하는 거야. 하루 하는 거라서 하루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 황선홍 감독이 본인이 아시안 게임 때 좀 잘 알고 컨디션이 지금 더 괜찮은 선수 위주로 일단은 기용을 할 것 같아요. 정우현 선수도 그때 득점을 했으니까. 정우현 선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황선홍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단기전 딱 2개잖아요. 2판이기 때문에 뭐 전술을 뭐 본인이 이렇게 막 짜가지고 뭐 인버티드 풀백을 막 하자 막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딱 선수 틀 맞춰놓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 배치해서 개개인의 컨디션을 가장 높게 끌어올리는 게 어차피 조직력 뭐 맞출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에 아마 조금 더 치우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저도 이제 정호연을 잠깐 고민해 봤어요. 이거 짜면서는. 정호연? 저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호연도 투입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주민규를 넣었으니까 주민규도 A매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호연도 A매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명재도 없고.
그렇게까지 A매치가 없는 선수들을 월드컵 지역 예선하는데 바로 쓴다. 평가전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저는 약간 그런 밸런스를 좀 잡은 게 하나 있고. 네. 근데 지금 미드필더는 똑같아요. 백승호하고 황인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사실 변화의 지점이죠. 왜냐하면 박용우가 맞아요. 뽑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누군가 써야 돼요. 그러면 사실 좀 더 전문적으로 쓰려면 물론 박진섭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긴 하는데 좀 수비적인 선수 필요하다 그러면 박진섭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태국과의 경기에서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부수는 스타일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굳이 있어야 되나? 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뒤에 저 연동되는 건데 센터백에 발 빠른 선수를 2명을 놨어요. 김민재와 조유민 다 발이 빠르죠. 네네. 조유민은 뭐 우리가 공격 출신인 거 다 아니까 뭐 김민재 발 빠른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두 선수 그러니까 보면 이번에 저기 태국이 송크라신이 아시안컵 때는 부상 때는 합류 못했다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가 좋아요. 그 사라차트하고 수파나트라고 하는 친구가 형제예요. 얘들이 잘합니다. 그 이 친구들이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송크라신하고 해가지고 요 이선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에요. 거기 갖고 딱 그 역습을 잘 때리, 네네네. 카운트 잘 때리는데 전 그래도 그 정도면 김민재, 조유미의 빠른 발이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미드필더에서 필요한 건 뭐냐? 볼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 태국은 압박을 걸어서 뺏어서 카운터 때려요. 그러면 볼을 좀 더 잘 다루는 네, 미드필더를 네. 놓는 게 좋다. 전 그런 점에서는 황인범과 백승호는 아시안 게임 때 이미 그쵸. 수비형 미드필더에 그렇죠. 황선홍 감독이 썼죠. 네. 그래서 볼을 뺏기지 않음으로써 상대에게 공격기를 주지 않는 유형이자 우리가 홈에서는 어쨌든 태국을 부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볼을 어쨌든 잘 차서 앞쪽으로 찔러줄 수 있는 둘을 배치하고 대신에 저 센터백 2명은 좀 빠른 선수들로 저는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주는 선수보다 공을 좀 잘 다룰 줄 아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백승호가 실수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저 위치에서 우리가 힘든 게 있었어요. 네, 힘든 건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백승호만의 어떤 문제로 좀 두긴 어렵죠. 그리고 백승호 선수가 저 위치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동의.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태국과의 경기 홈 경기는 그런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없어도 된다. 아하. 전문적인. 네, 저는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두 분 모두 이제 김영권 선수를 뽑지 않았고 패널은 권경원 선수를 뽑았는데 요 이유. 일단은 뭐 김영권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컨디션 맞아. 그 기준에 따르면 사실은 김영권 선수가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최근 실수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백승호 선수가 기본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먼저 썼어요. 네. 아시안 게임 때. 그래서 저는 네네. 선호도 때문에 박진섭 대신에 백승호 선수가 나올 거다. 음. 그러면 저기를 도와줄 선수가 좀 필요하죠. 네. 이제 뭐 조유민 선수도 올라와서 할 수 있지만 권경원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명재, 서령우 좀 올라가고 권경원도 약간 올라가서 백승호를 좀 도와주는. 그리고 뒤에 김민재, 송크라니시든 뭐 이제 어떤 선수든 그냥 김민재, 풀 충전된 김민재. 누구든 나발이든. 네, 그냥 어차피 편안하게 좀 올라가서 수비하면 돼요. 다른 선수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권경원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권경원 선수를 올려 쓰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 조유민 선수보다 권경원 선수가 저는 앞서 있다 생각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자기가 본 선수를 조금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느 네, 감독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유민 선수를 그때 뭐 약간 해외 월드컵 선수를 안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 선수를 관찰하기 약간 힘들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권경원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선호도 때문에. 네, 선호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굉장히 비슷하게 베스트 11을 선정하실 줄 알았는데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이유는 워낙에 이제 많은 선수가 클린스만 체제 이후에 바뀌기도 했고 네. 또 황선홍 감독이 이제 첫 부임한 경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예상하기 좀 쉽지는 않다. 실제로 아시안컵과 놓고 보면 mem버가 12명이나 바뀌었어요. 맞아요. 12명이면 이거 거의 절반이 바뀐 겁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아마 변화폭이 많을 거고 황선홍 감독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겨야죠. 이 두 경기는 자기 커리어에 목숨 걸려 있어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아까 패너가 얘기한 거에 동의하는 건 내가 중장기적으로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런 플랜을 갖고 짤 거 이런 거 없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무조건 이거 대승해가지고 2연승 달리고 그렇지. 그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달에 있는 맞아요. 파리 올림픽 예선 통과하고 이래서 내가 할 거야. 당연한 거예요, 그건 감독 그럼요.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최선의 이길 수 있는 아마 그런 저 포즈를 할 겁니다. 길게 보기보다는 네, 네. 단판.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죠.